마셨어요? 예. 잠을 때. 어, 어, 어. 예, 어, 어. 네, 마셨어요? 네. 자, 이제 96에 10번. 이거는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뭐라고요? 자,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걸 먼저 봐야 돼. 말소 등기 대신에 진정명 회복 소유권 이전한다. 원래는 말소시켜야 되는데 대신에 뭐 한다고? 이전.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감이 안 온다. 7번. 1번 소유자가 갑이야. 자, 소유권이 얼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로 가져갔어, 요놈이. 그럼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위조로 가져가면 저 위조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말소. 근데 또 넘어갔어요. 병은 모르고 샀겠지? 그럼 여기 또 물어보자. 을 걸 병이 믿고 샀어. 취득한다 못한다? 앞 사람을 봐라. 한다 못한다? 못해? 대답을 못해? 못한다. 이유가? 등기에 공신력 없다. 앞 사람이 무효잖아. 자, 네 번째 또 넘어갔다. 그럼 정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요놈은 하겠지? 다 못합니다. 그러면 무효를 몇 개씩 깨야 돼? 하나, 둘, 셋. 무효 등기를 3개 시키는 대신에 한 번에 가져가자가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5번 소유권 이전 갑으로 가져가. 여기 뭐라고? 그래서 봐요. 등기 원인은 요거 할 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적고 그 날짜는 적어 안 적어? 안 적어요. 요약집에 그대로 있다. 요약집 봐라. 96에 96 하고 있잖아. 모르고 있나 아직? 괜찮아요. 96에 밑에 박스 아이가? 자, 등기 원인은 뭐라 적는다고? 날짜는 안 적어. 그럼 등기법 이야기 또 물어볼까? 등기 원인도 안 적고 날짜 안 등록이 뭐야? 원인도 안 적고 날짜 안 등록이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 괜찮아요. 근데 이 도형이 오늘 왜 안 왔나? 예비군 갔나? 한 번도 아마 안 봐줬을 거야, 내 생각에. 와. 그래요. 다시 뭐라고? 뭐도 안 적어, 뭐도 안 적어? 그거는 소유권 보존 느낌이다. 작년 시험의 답이다. 저는 여러분, 이 헛소리가 아니고, 시험과 관계없는 말 안 합니다. 손에 뺏겨서 공부하고 이런 걸 했지만, 그리는 도움대로 하는 거고. 다 시험에 나왔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대로고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소를 3번을 시키고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가잖아.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등기부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게 돼야 돼.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서 소유권 취득한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갑이란 놈이 옛날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되어 있었나? 있었잖아, 소유자 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라고?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다시 첫 번째 뭐라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돼야 돼. 96페이지 합니다. 지금은 가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었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야. 이게 우리 시험에는 어디서 물어보는가 하면 이봐요. 여기 가장 다시 어떻게 한다고?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칠판 봐요. 만일에 이중매매 예를 들어볼까? 1매수인이야. 요 놈이 병하고 이중매매를 했어. 무슨 매매? 여기 적극 가담했어. 배임에. 그럼 등기해도 이게 무효등기잖아. 그때 이 을이란 놈이 할 수 있는 게, 이 을은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 시험에서. 한다, 못한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있었던가, 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돼. 근데 을은 매수인인데, 매수인은 법률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이 이 말이, 법률에 의해 이 말이 법률 규정으로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법률 규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1매수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갑에서 1은 넘어갔잖아, 병으로. 이중매매. 요거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도 아니야. 요놈은. 그래서 1매수인이 진정명이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때 요거. 그렇게 한 줄로 물어봐. 보기 중에 하나로. 그럴 때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은 뭐 찾아야 돼?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둘 중에 한 명이 돼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파트야. 원격 제가 강의를 잘하니까 이해되지. 이거 어렵대도. 자, 이제 99 물건 소멸로 갑니다. 이제 물건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찾았어요? 물건 소멸은 간단합니다. 이 공부할 게 없어요, 이거. 자, 먼저 자, 우리 교재 보면 98의 맨 위에 공통소멸소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그 6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어디까지는 법률 규정? 포기는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된다고? 말소등기 해야 되고 앞에 5개째는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이래 돼야 돼. 뭐까지 말소등기 해야 된다? 포기. 말소등기 해야 되는 거야. 포기. 그럼 포기 앞에 적어봐. 공유 지분 포기. 뭐라고? 합유 지분 포기.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포기잖아.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등기 말소해야 돼요? 안 해도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해요? 이래 물어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포기니까. 자, 어디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처음부터 멸실. 자, 그러면 거기서 모르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혼동은 이제 좀 이따 합니다. 바로 밑에 있으니까. 공용 수용이면 그게 수용입니다. 공용징수가. 몰수는 뭐야? 범죄 행위로 취득한 걸 국가 빼앗아가는 게 몰수야. 멸실할 거고,
자, 옆에 적어요. 소멸시효 적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 8개 중에 소멸시효에 걸린 거는 3개밖에 없다. 그 3개가 뭐라고? 지지전. 다른 말로 용익물권. 지지전이 용익물권이잖아. 지상권, 지역권. 그러면 또 시험에서 저당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맞아, 틀려. 소멸시효에 걸린 거는 3개밖에 없다고 지금 적어놓고도 저당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데도 틀렸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고 다른 거 안 걸린다. 소유권 안 걸려. 유치권 안 걸린데도 지지전만. 그 정도는 쉽고 이제 뭐 처음 하면 어렵지. 이제 혼동 밑에 봐요. 찾았어요? 자, 혼동에서 첫 번째 거 읽어봐요. 그게 혼동입니다. 다시 혼동 뜻이 뭐라고?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뭐라고? 법률상 지위 내지 뭐가 한 사람이 고른 겁니다. 거기 혼동이에요, 혼동. 두 번째 거 읽어봐요. 혼동에서 두 번째. 자, 뭐와 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좀 이따 배울 거고, 이런 광어권이 뭐야? 광어권이 뭐지?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잖아. 뭘 캘 수 있는 거라고? 광물. 그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게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타인 토지 위에 광어권을 취득했어. 그 토지를 샀어. 그래도 뭐는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토지에 내가 토지 주인이면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자가 있는 거야. 그거. 오늘 소리가 나네. 바깥에도 소리 나네. 자, 그래서 점유권,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3번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혼동이 되면 1번 원칙 뭐가 소멸한다? 제한 물권이 소멸하고 2번 예외 혼동으로 소멸하는 그 물건이 제한 물건이다 이 말이야. 그 제한 물건이 자 다른 그렇게 제3자 또는 가로 열고 본인 이익의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칸에 봐요. 자, 혼동 찾았습니까? 그 밑에 박스에 원칙은 제한물권 소멸한다. 예외 제한물권 소멸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뭘 봐라? 뒤를 봐라. 읽어봐요. 그렇죠.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혼동이야. 그 혼동이 나오면 뭘 봐? 뒤를 봐라. 앞을 보는 게 아니야. 그게 또 무슨 말인가를 이제 그 필수 1, 2, 3, 4 이번에 꼭 외웁니다. 필수 1번 읽어봐요.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 자, 이제 2번 봐요.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잘라.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자르시고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그대로 적어봐요. 자, 봐요. 갑이 지상권에 대해서 여기에 을이 뭐 했다고?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저당권은 갑이 가진 지상권에 잡은 거야.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 그러면 저당권을 그럼 지상권 가지고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지상권 가지고 저당을 설정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몰라도 돼, 그냥. 아, 글자 그대로 읽어, 그냥. 그 요리 그려.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을 취득했다. 요리 돼 있잖아. 요리 적어. 눈으로 보면 안 된대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노? 그 다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잘라. 칠판. 갑이라는 놈이 그 소유권 취득했잖아.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두 가지 권리가 온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갑이잖아. 갑이 원래는 지상권 가졌는데 소유권 가져왔잖아. 그럼 이제 두 가지 권리가 갑이란 놈에게 온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는 뭐야? 지상권. 하나는 소유권. 그럼 절반 봐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여러분 지상권이 제한물권이야? 제한물권에 뭐가 있노? 용익인 지지전. 담보물권인 유질저. 제한물권에 지지전이 있다. 용익,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가 있다. 질권 시험범위 아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다 아직도. 괜찮다. 제한물권 하면 용익, 담보, 용익에는 지지전, 담보물권에는 유질저. 이거 아니었나 봐요 아직도. 그러니까 큰 말로 하면 제한물권이지만 지상권 해도 되고 뭐 저당권 해도 돼. 전세권 해도 되고 이걸 지금은 지상권이란 제한물권을 가진 놈이 소유권 취득한 거야 갑이. 그럼 원칙은 뒤에 있는 요 지상권 여기 소멸해야 돼. 근데 뭐가 있으면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요 지상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 뭐가 있노? 저당권이 있잖아. 그래서 이 지상권이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갑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칠판 여기 없다면 어떻게 돼? 지상권 소멸하죠? 아, 요 저당권이 없다면 그거예요, 그거. 그 글자를 읽고 여기 적어서 딱 그림만 그리면 그냥 그림도 아니고 끝나. 자, 3번. 갑 소유 건물에 칠판. 이제 갑이 소유자야. 1번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을이 취득하고 그 다음날 이순이 저당권을 병이 취득했다 이 말이야. 갑 소유 건물에 잘라. 을이 대항력 갖춘 다음날 자르시고 병의 저당권이 설정 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적으면 이렇게 돼요. 그게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갑 소유의 대항력 임차권 을이고 2번에 저당권 병이다. 다음날이니까 1번이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고 2순위가 저당권이다 이 말이야. 그걸 적었어요? 요거는 적어놔야지 그 옆에 모르는 분은. 요래 딱 적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칠판에 적는다 이런 거 또 두 번 이야기한다 이런 거는 꼭 메모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누가 뭘 취득했노 돼있노? 문제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을이 뭐? 7번. 이 을이란 요놈이 소유권 취득했잖아. 근데 뒤에 뭐가 있노? 저당권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차권 소멸해야 돼? 7판.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가 돼야 돼. 그럼 봐요. 후순위에 있든지 아까 D가 아까는 지상권에 바로 붙어 있든지 어떻든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바꿔볼까요? 7판. 만일에 병이 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어떻게 돼? 뭐가 소멸해? 병이 가지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뒤에 없잖아. 그래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분 손 들어봐요. 이게 괜찮다. 정선이도 안 되네. 된다고? 믿어보지 뭐. 자, 그 다음에 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글자만 다르지 4번도. 갑소유 토지에 7번. 갑소유 토지에 1번 저당권이 A입니까? 2순위 저당권이 B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까지 어디 읽는 거냐면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까지 읽었어.
그 다음 누가 뭐 취득해? B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러면 B의 저당권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소멸한다. 왜? 뒤에 없잖아. 다시 칠판. 이 문제도 이렇게 바꾸자. 이제 만약에 A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어떻게 돼? 뒤에 저당권이 있잖아, 뭐가? 그러면 A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제3자의 권리 목적 또는 본인 이익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이유야. 아까 굵은 글자 있잖아. 그 위에 칸에. 그건 이해를 못 해도 돼. 그냥 뒤에 뭐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 뒤를 봐라. 그렇게만 딱 정리하면 돼. 자, 이제 점유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하나 풀고 가볼까요? 자, 문제 봐요, 여러분. 자, 한 문제만 딱 풀고 갑니다. 등기 관련 서류 쭉 종합적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7번 보고 갑니다. 411페이지에 17. 찾았어요? 몇 번? 17. 등기다 틀린 거 돼 있네. 1번 읽어봐요. 없다? 있다? 없다가 맞아? 야,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돼 있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중간 생략 등기에서 합의가 있으면 유효야, 무효야? 유효잖아. 그 1번 지문 이해 못합니다. 칠판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값을 배우면 요 그림만 볼까? 요거잖아. 합의했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이 합의가 등기원인. 등기원인은 뭐야? 여기서는 매매지 합의 자체가 등기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등기원인을 적을 때는 뭘로 적어야 돼? 매매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합의가 되면 유효는 했지만 합의 자체가 등기원인은 아니고 등기원인은 매매, 정리 뭐 이런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읽어봐요. 이게 뭐라고?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가 이게 뭐야? 무효 등기 유용이지? 이거잖아 봐요. 요거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1번은 중간, 지금 2번은 무효 등기 유용. 3번 읽어봐요. 전세권 존속기간 시작 전이야? 전에 뭐 했노? 전에 뭐 했다고?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전세권은 세 가지 적어요. 합의, 전세금, 등기. 다시 전세권은 언제 성립한다? 합의, 전세금, 등기하면 전세권이 성립해. 존속기간 전이든 상관없어. 목적물은 인도 안 받아도 돼. 다시 전세권이나 물건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합의, 전세금 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 요 세 개다, 세 개. 합의, 전세금, 등기. 다시 뭐라고? 합의, 전세금, 등기.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4번 읽어. 그래 답이고 4번 읽어봐요. 맞아요. 저 미등기 아까 요 봐요, 여러분. 요 등기하지 않는 매수인. 자, 그래서 중간생의 등기 어떻게 하면 돼? 양, 통, 성. 뭐라고? 양통성. 마지막 5번 읽어봐요. 요거네, 요거. 대금을 인상한 거야? 요지물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금 안 주면 최종 등기 청구에 최초 값은 거절할 수 있다. 요거 맞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3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질문 봐요. 이 두 명이 이 토지를 1억에 계약한 거야. 요 놈은 1억 5천에 계약한 거야. 중간자는. 그래서 최초가 이 사실이 아니니까 1억에서 1억 2천 대금을 인상한 거야. 이게 인상이야. 근데 문제는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하러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을이 인상분을 안 주는 거야. 그게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의 등기 청구에 대해서 최초 값은 그 등기 청구를 뭐 한다? 거절합니다. 왜? 이자가 돈 안 주더라. 이 이유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요. 을로부터 돈 받는 거 하고 이 갑이라는 놈이 병에게 등기 넘겨주는 거, 요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의 관계다. 이 말인 거야. 뭐라고? 동시이행. 그래서 거절합니다. 대금 안 주니까 이 말이야. 자, 그 문제 다 됐어요. 자, 이제 점유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데 또 문제는 저는 이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학생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문제는 기본 문제만 풀면 이론을 해야 돼. 이론을. 문제 이론이 안 돼서 문제만 자꾸 푼다 되는 게 아니야. 아,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딱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야 돼. 네, 수고했어요. 자, 이제 101 점유권. 자, 점유권이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이상, 요즘 점유권이 강세야. 두 문제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원래 한 문제인데 계속 요즘 점유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이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 하든가 안 하든가, 점유권과 강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다. 맞아요? 안 합니다.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야?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같이 병존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혼동이 뭐였어? 대립하는 권리가 한 사람이 오면 하나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 말은 점유권은 아까 가운권처럼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뭐 취득해도 같이 살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봐요. 자, 여러분 물권에는 점유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잖아. 본권에 뭐가 있어?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에는 용익인, 담보인, 질권 빼고 시험범위. 자, 잘 들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은 요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점유하는 거야. 이제 지상권자가 점유합니다.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권 없어요. 요 지가 뭐라고? 지역권, 여기는 저당권은 점유를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자가 점유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합니다. 다시 누가 점유한다고?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점유 없다. 또 하나 더. 이거는 물권이고 이미 뭐야? 임차권자가 점유합니다. 이처럼 점유권은 사용 수익하는 자가 가지는 게 점유권이야. 그러니까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뭐가 할 수 있다고? 병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봐요. 전세권자가 뭐 한다고? 점유한다. 소유자가 점유한다. 임차권자가 점유한다. 우리 학원 가보자. 제가 임차인이란 말이야. 임차권 내가 점유합니다. 직접. 이렇게. 그럼 또 질문해보자. 하나의 물건에 점유권이 두 명이 있으면 돼?
시험 여러분 합격하기를 바라지 마라. 하나의 물건에 점유자가 2명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8개 중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요거만 하나의 권리야. 소가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일물 1건이고, 그 위에는 2개, 3개 있어도 돼. 자, 그럼 또 연습해볼까? 자, 유치권자가 2명 있으면 돼. 어느 물건에? 된다 해도. 소지점만 하나 해도 대답할 때마다 틀린다. 이 설명을 해주고 또 해도 틀린다. 괜찮다. 그거 다 대답해서 알면 물 때밀고 앉아있나, 그냥. 어느 두지? 공부 잘하는 사람 안 오잖아, 봐. 학원 안 온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나 공부할까? 9명은 통계집니다. 거의 공부를 못해요. 학원 안 오는 순간 잠수 이꼴 재수입니다. 그냥. 그게 공식이 학원 가래. 바쁜 게 모르는 거야. 다른 일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 다음 뭐요? 자, 그럼 여러분 지상권은 1개 돼야 돼? 2개 돼야 돼? 1개. 근데 구분 지상권은 2개 돼도 돼? 됩니다. 구분은. 이런 게 또 막 미치겠어. 구분 지상권이 지하철이잖아. 구분은 상하 이렇게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요 토지가 여기 있으면 요거는 너, 요거는 나 2명이 있어도 되는데. 환승역, 지하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1개. 다른 거는 2개, 3개 있어도 된다. 그럼 점유권은 2명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게 뭘까? 궁금하지? 500원 내라, 그러면. 자, 요거잖아, 봐. 간접 점유자가 누구야? 주인. 주인은 점유 안에도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고, 또 직접 점유자, 우리 학원 봐요. 주인이 간접이고, 임대인, 재파, 임차인. 나는 임차권이 있으면 점유하니까 난 누구야? 직접 점유자잖아. 점유권이 벌써 2개 있잖아. 주인도 점유 안 해도 있고, 나는 점유하니까 있잖아, 나는. 2명 있었어. 점유. 또, 3명이 있을 수 있어. 왜? 내가 전대주면 어떻게 돼? 전차인만 직접이고, 주인하고 나하고 간접이 돼.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데, 점유가 안 잡혀서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제 7번 봐요. 점유는 뭐냐? 점유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가 점유권이야. 그래서, 점유는 지배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가지는 게 점유권이라도, 그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고, 점유 안 하면 점유권이 없다. 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를 점유하는. 다시 뭐라고? 점유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점유하는. 그 점유하면 점유권이고, 점유 안 하면 점유권이 없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봐요. 그러면, 본권 불문하고, 아까 본권이 뭐야? 좀 전에 적었잖아, 본권. 뭐가 본권이 돼? 소유권. 제한 물권이 본권이잖아. 그럼 대부분은 본권이 있어서 점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옷을 점유하고 있잖아. 뭐가 있어? 소유권이잖아, 본권이. 아니면 책을 점유하고 있잖아. 책 넘은 거 빌렸나? 저는 봐요. 학원을 점유하고 있잖아. 나는 임차권이야, 본권이. 채권이지만 본권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월세 산다, 뭐 전세 산다, 원룸 살고 있다, 지금 공부한다고. 집은 저 서울이, 저 시골인데. 옛날에는 보면 내가 2002년도에 저 시내 그 새로운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강의에 갔을 때는 상주에서 와가지고 원룸 잡아서 공부하고 있더라. 밥도 자주 먹고 했는데 그분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주가 저리 먼 거야. 그때는 나 대구가 막 왔다리 갔다 했지 위치도 몰랐는데. 이야. 그 상주니까, 멀으니까 원룸 잡아놓고 공부하고, 와. 그때는 대구 학원이 지금보다 더 작았다. 시내 2개, 성서 저런 데는 아무 데도 없었고, 요 있었나? 뭐라고, 그래. 2002년, 3년 이럴 때. 대구 그거 언제 일어났어요? 지하철이. 2001년이죠? 사고, 화재, 예. 아유, 중앙. 내가 2002년 강의하러 오니까 3년이 왔나? 오니까 1년인가 전이야. 2001년 하면 2년이 한번 쳐봐요. 원래 그러니까 2001년이네 그렇게 뭐. 그 오니까 내가 1년 전에 놨더라 샀더라. 그 벌써 그때 치면 내가 대구 온 지가 지금 몇 년이고, 와, 20년. 2003년이에요? 그래요. 그때 그래, 이제 상주 와가지고 원룸 잡아놓고, 뭐, 상주가 그리 뭐나? 이런 생각했더만. 저기 생각하면 멀어요. 그죠? 한 50km, 60km, 아니, 70km 되자, 대구서 상주. 구미 우연일까 지금 서울 가다 본 게 상주에 있고, 얼마나 멀어. 이야. 참. 그래요. 자, 그래서 본권이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봐요, 이제. 대부분은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있으면서 점유합니다. 근데 도둑놈은 어떻게 돼? 도둑은 뭐가 없으면서 본권이 없으면서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도둑놈 점유를 침탈하면 어떻게 되지? 도둑놈이 뭐 행사할까? 도둑놈은 본권이 없지만 점유권이 있어. 그 점유를 어떤 놈이 또 침탈했다 가정해봐. 또 도둑놈이 침탈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번 도둑놈은 점유권이 침탈됐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거기 뭐 할 수 있다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권. 여기 있잖아. 점유물 반환 청구합니다. 이걸 왜 설명하는가 하면,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봐요. 자, 점유 뜻이 뭐라 돼 있어? 이것이 함축적 음행일 때도 뭐 불문하고?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면 인정하는 권리가 점유권이기 때문에 도둑은 본권이 없어. 그래도 점유권 인정해. 그럼 앞으로 도둑을 뭐라 불러? 점유권은 없으면서, 아니, 본권은 없으면서 점유권만 하는 놈이야, 도둑은. 그 점유를 침탈하면 점유권 보호해줍니다. 점유권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둑과 원래 주인과 관계 보자, 그러면. 원래 주인이 있는데 도둑을 해가서 어떤 놈이. 그 원래 주인은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아이가 소유권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 본권하고 점유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본권이 이기는 거야. 왜? 여러분 점유권은 점유하는 권리고 본권이 뭡니까? 물으면 아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본권이잖아.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야. 다른 말로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본권이야. 소유권과 제한물권 본권은 뭐라고? 점유할 수 또는 점유를 정당화. 그게 본권입니다. 그래서 본권이 이기는 거야. 자, 다시 와서 자, 교재 102페이지 가봐요. 거기 요겁니다. 봐요. 칠판.
점유를 하면 점유권이 있고 점유 안 하면 없는데 그 예외가 2명이야. 자, 그럼 교재 102에 비점유 보조자 보입니까? 거기에 적어라. 종업원 가정부. 점유 보조자가 누구라고? 종업원 가정부 적어요. 그 종업원이나 가정부는 그 밑에 칸에 시커멓게 점유해? 점유권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종업원이나 가정부는 그 주인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점유는 하지만 점유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만일에 종업원에게 가정부에게 점유권을 인정해버리면 집에 갈 때 가져간다 해도 그 점유를 침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할까? 점유 침탈당하고 하면 점유 침탈 된다 했잖아. 점유권을 인정해줘버리면 역전이 돼. 주인이 지시받아야 돼, 이제. 그래서 인정 안 합니다. 자, 그 옆에, 자, 간접점유자 보입니까? 저거, A 임대인입니다. 간접점유자는 누구라고? 임대인 줄만 끄면 되겠네? 그 밑에, 점유 X죠? 점유권은 있다. 이거의 칠판.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하지만 점유권이 없고, 간접 주인은 안 하지만 점유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간접 점유자가 될래? 건물주가 될래? 아니면 점유 보조자가 될래? 앞으로 여러분이 실장으로 간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참. 중개보조원 참. 합격 못하면 보조원이지. 그거 좋다고 작년에 공부하다가 떨어진 분 한 명 지금 보조원 하고 있다. 증을 따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중개사 일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잘 안됩니다. 또 왜 그리 하노? 물어보니까 아깝게 떨어졌는데 뭐 2달만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알았다, 그래 해라. 결과는 냉마다 했지 내가. 잃어버리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칠 때가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그때가 가장 실력이 피크야. 시험 치는 그 순간이. 그 다음부터는 하얀 곡선 그립니다. 쭉쭉 빠집니다. 한 달만 안 봐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그 뭐 읽으면 되고. 이제 103회 2번 자주 타주 중요합니다. 그럼 자주 점유는 103회 마지막 칸 내려봐봐요. 자, 소유여사가 있으면 자주야. 소유여사가 없으면 타주야. 그럼 누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매수인 나옵니까? 우리 교재? 물건 산 사람 자주. 도인이 도둑이야. 도둑도 자주. 그럼 소유여사가 뭐다? 적어라. 모르는 사람. 주인이 되겠다는 의사. 쉽게 말하면 소유여사가 뭐라고? 주인이 되겠다는 의사야. 그래서 남은 물건 훔친 놈도 자주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임차인 칠판, 임차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권자도 세입자야. 지상권자도 세입자입니다. 다 뭐? 타주. 그럼 왜 구별한다? 적어요. 자주가 돼야 소유권을 나중에 시효취득합니다. 자, 다음 주 배우겠지. 소유권 시효취득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주가 돼야 돼. 타주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7번 봐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100년 가도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이 건물 임차인이란 말이야. 타주란 말이다. 소유권 시효취득 돼? 안 된다 해도 자주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재에 악의 무단점유 여기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봐.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 응? 우와, 어찌 알았노?
적혀 있어요? 아기가 알면서죠? 자, 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요렇게 토지가 있는데, 요거는 갑거고, 요거는 을거야. 여기 경계야. 자, 어느 날 가니까, 갑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어, 요걸. 자기 거는 당연히 점유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 그때, 이 을이란 놈이, 자, 요 경계, 다시 말해서, 요 토지는 내게 아니다. 안다가 악이야. 남의 토지를 안다 해도, 그런데 남의 토지를 하더라도 을이 뭐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뭐가 돼? 자주가 되잖아. 무단히 무슨 말이라고? 매수도 안 하고 점유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이거는 뭐라고? 시효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결론은. 그게 악의 무단 점유야. 그럼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다. 외국 갔다 오니까 20년 동안 이리저리 점유하고 있더라. 그럼 뭐 하면 돼? 당신 내 토지인 거 알았잖아. 경계 말뚝도 바꿔놨고 우리가 그냥 그때 만나갖고. 그런데 매수도 안 하고 점유하면 뭐다? 타주. 시효치도 돼? 안 돼. 요리 되는 거야. 그게 악의 무단 점유야. 타주입니다. 자, 그 밑에 신탁자는 뭐 한 사람이야? 물건을 맡긴 사람이 뭐? 자주고 맡아서 보관한 놈이 수탁자죠? 수탁자는 자주야 타주야? 타주. 누가 점유하고 있어? 수탁자가 맡아서 점유하잖아. 시효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야지. 타주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명의신탁 해준데 수탁자가 시효취득 주장해버리면 명의신탁 누가 할 놈이 있겠나? 그래서 수탁자는 타주로 보는 거야. 신탁자가 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물건을 맡아가고 등기하고 100년 가도 소유권 시효취득 안 된대도 타주라서. 그걸 생각해봐. 이놈이 시효취득 하면 되겠나? 그걸 생각해. 타주는 시효취득 안 돼. 자주는 되고. 그걸 생각하면 쉽다. 자, 칠판. 이 어려운 거. 글자가 뭐가 나온다? 나중에 점유자가 나오면 뭐라고? 점자야. 자주입니다. 토지 점유자 나와. 주어가. 주어 알죠? 첫 글자에 주어. 점유자가 나오면 마지막 뭐 찾아? 자주 점유. 자, 소유자가 나오면 타주. 소타. 어떻게 온다? 점자. 소타. 다시 말하고 점자. 소타. 요리야. 점자. 소타. 다시 어떻게 온다? 자, 그 다음에 칠판. 자주 점유인가 타주에서는 주관설이 아니고 뭐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 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적어봐요.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유하면 뭘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아까 추정되면 누가 입증해? 공부하면 안 거고. 자, 추정되면 뭐라고? 추정이 안 되면 자, 요게 나야 되고 다시 또 보면서 복습해야 돼. 막 10번 봐야 되는데도 10번 안 봤잖아. 그러면 못 외운다 보면 돼. 당연한 거야. 그럼 봐요. 어떤 자가 점유하면 자주로 추정돼. 갑이 점유가 있다. 자주로 추정된대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부정하는 상대방? 추정되면 스스로 하면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해라 그러면. 추정되면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대도. 꼭 암기하시고. 자, 교재. 하나만 더 합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103페이지에 103에 넘기지 마시고 마지막에 우측에 자주 타주 위에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의 전환 나옵니까? 읽어봐요. 점유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나 또는 또 읽어봐요.
표시해야만 하고, 그러면 이제 줄 거. 새로운 권한을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권한, 줄 것이고 저거, 매매. 새로운 권한이 뭐라고? 매매. 자, 그 밑에, 자기에게 전문시킨 자, 그 자가 주인이겠지. 그 자에게 줄 거, 소유 의사 있음을 표시. 뭘 표시? 그러면 타주가 어디로 간다고? 자주로 전환이 돼요. 자, 칠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타주 나오면 임차인 떠올려. 누구 떠올려? 임차인. 자주 나오면 매수인. 그럼 칠판 봐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타주가 자주로 가잖아. 이렇게. 다시 어디로 가? 타주가 자주로 전환이잖아. 그럼 이 임차인이 뭐 하면 돼? 매매하면 돼. 매매. 그럼 뭐가 돼? 매수인 되잖아. 그게 뭐라고? 조금 전에 새로운 권한. 그럼 칠판 봐요. 지금 이 학원이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잖아. 자주, 타주. 타주. 그럼 여러분,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입니까?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 그러면 자, 직접 임대차에 의해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에 속한다. 맞아요? 임대차에 의해서 직접 점유한 자는 타주이다. 맞잖아. 임차인이 타주다와 같은 말이야. 쉽게 풀이하면. 내가 지금 이 건물 임차인이니까 타주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타주로 바뀌어? 사면. 돈 있나? 없다. 그게 새로운 권한이야. 그럼 바뀌고 또 뭐 해야 돼? 새로운 권한 말고 또 아까 뭐 또 줄 것은? 소유의사 표시잖아. 내가 주인에게 내 거다라고 소유의사를 표시하면 돼. 그럼 내가 어디로 가? 타주가? 자주로 가. 매매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거는 소유의사 표시가 되면 타주가 자주로 가기는 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 다음날 쫓겨납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나? 점유가 타주가 자주란 거지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소유의사 표시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사 표시, 주인에게 소유의사 표시. 이제 이게 내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소장이 날라온다. 명도소장이 계약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3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봐요. 타주가 자주로 가려면 아까 새로운 거는 아니면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하면 되는데 새로운 거는 매매해야 되니까 그건 돼. 알아 누가. 근데 문제는 자 칠판 임차인이 타주가 뭐 했다고? 소유권 보존 넣게 했다. 2번. 3번이 뭐라고? 건축물 잔액에 등재했다. 그 사실이 칠판 소유의사 표시를 볼까 안 볼까? 어려운 판이다. 찍으라. 어차피 본다 안 본다 둘 중에 OX 아이가 볼 수 X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임차인이 이 건축물 대장에 내가 등재를 하고 뭐 하고 하면 미등기를 해봐. 아니 무가 건물일 때 해봐. 그럼 당연히 소유의사 표시해가지고 자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소유의사 표시를 안 봐. 다시 말해서 내가 임차인인데 그러니까 주가 임차인인 거야. 타주놈이 그거 갖고 자주로 안 되기 때문에 시효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생각해봐요. 임차인 주제에 내가 건축물에 이름을 올렸다. 좋다. 그 정도 가지고 자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자주가 되면 뭐야? 내게 되는 거야. 시효치다가 20년이 지나면. 근데 앞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글자가 있는데 그 해가지고 내게 돼? 안 돼. 시효치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 정도면 소유의사 표시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혼란이 와서 못 해야 공부를.
시어치대 그걸 안 되게 하려니까 뭐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무가를 생각해봐. 처음에 무가 건물에 내가 세를 갔어. 건축물 다니까 내 힘으로 등재대 갖고 내깁니까? 아니라 보는 거야. 보존도 겠다? 안 되는 보는 거야. 괜히 설명했나? 중요해요? 오, 시험에 나온다. 그래. 와, 멋있다. 중요하다고 알잖아, 벌써.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 그거 기억하시고 넘깁니다. 그럼 다시 104페이지에서 중간에 박스, 자주, 타주, 다시 적어놨다. 신탁자는 자주입니까? 중간에 박스. 수탁자는 타주. 매수인, 임차인, 도둑놈, 아기의 무단점유. 보고로 나도 하겠다. 이제 칠판 봐요. 이거 넘기고. 점유자가 나오면 자주, 점자. 소유자 나오면 소, 타. 자, 설명하는 겁니다. 자, 타에서. 자, 이거 어려워요. 매수인은 자주죠? 그 매수인이 무효인 계약이라도 매수하면 일단은 자주야. 근데 조심해야 돼. 무효인 계약을 알면서 매수하면 타주입니다. 자, 교재 봐요, 다시. 무효인 매수인 찾았어요? 자주제? 그 밑에 뭐라 돼 있노? 알고 줄 거. 그 매수인은 타주입니다. 있고 그거 달라? 생각을 해봐요. 일단 계약하면 매수인은 자주야. 무효라 하더라도. 근데 그걸 알고 하게 되면 타주니까 시험치도 안 됩니다. 자, 그 옆에 또 어렵습니다. 줄 거 봐. 타인 소유 토지 말고 매수. 뭐라고? 그 밑에. 그건 자주야. 그 밑에.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매수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또? 타주입니다. 타인 토지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거 알고 해도 그건 자주인데 처분 권한이 없는 걸 알고 사게 되면 타주입니다. 알고 지면 달라. 그리고 아까 공부한 점유자가 나오면 뭐라고? 점자, 자주. 친구 중에 점자 있잖아. 점자. 소유자가 나오면 소, 타. 이렇게. 수고했어요. 잠시 쉬었다 봅니다.